달러가 한 적정 수준에 비해서 한 29%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특히 엔화는 한 48% 정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요새 그 달러 팔고 엔화 사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제지표 데이터로 경제 인사이트를 알려주시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교수님께서 이 더 찬스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김영익 교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책에 관해서 김영익 교수님의 또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깐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을 하면서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또 시장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서강대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제 채널도 만드셨는데 네. 진짜 급격하게 구독자 수가 느셨더라고요. 네. 예, 한 4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네. 좋은 내용을 많이 보내드려야 되겠다, 방송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들이 어깨를 네.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제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이제 저자분으로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가끔 기업인들, 부자들 만나면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넘을 때 10만 원,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미 그때 경기는 꺾일 조짐이, 선행지수가 꺾일 조짐이 나타났었어요.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최근 6만 원까지 떨어졌죠. 네. 6만 원에 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는데요. 정확하게 161페이지에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또 저희가 걱정은 안 해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새 금리가 올라가지고 대출 받으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금리가 빠르면 올 연말 내년에 저는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장 금리는 미리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시장 금리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반영하는 10년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얼마 전에 3.8%였어요. 근데 최근에 3.12%로 떨어졌거든요. 시장 금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 물가가 상승률이 좀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금리가 구조적이라고 보는 거는요.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질 잠재 성장률이 좀 2%에서 1%로 접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929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돈을 덜 빌렸으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인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저는 1%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올해 한 2.5% 안팎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돈이 남아들고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내년 가면은 다시 기준금리도 내리면서요. 은행 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요즘에 저축 이자가 좀 높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데,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약간 좀 안심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네.
어떤 측면에서 좋지만 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결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은 뭐 내 임금도 별로 안 올라가고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긍정적, 부정적 양면 효과가 있는데요. 예, 결국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요.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저는 돈 빌려가지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낮은 금리는 낮은 성장률이다. 네. 예, 저금리 의미에 대해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질문은요.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달러는 역시 불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노후 준비도 달러 자산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연금을 달러 연금으로 든다라든지.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달러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 책에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온 달러는 또 1,300원이 넘었죠. 네. 예, 그런데 예, 저는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올해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른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올해 좀 미국이 많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미국 쪽으로 돈이 몰려들죠. 네.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국제결제은행에서 매월 그 실질 실효환율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뭐 7월께 최근에 발표됐습니다만 달러가 한 적정 수준에 비해서 한 29%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특히 엔화는 한 48% 정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요새 그 달러 팔고 엔화 사십시오. 아, 예,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균형에 접근해 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예, 제가 내년 이후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라고 본 거는 달러 가치는 결국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얼마냐 네. 이거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예, 그런데 IMF가 뭐 최근에 그 2027년까지 경제 전망을 해놨는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2027년까지는 그게 22%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꼭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미국의 대순부채가 한 1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이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채권 사서 견디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와가지고 오자마자 삼성전자 갖고 나갈 때 현대차 갖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그 SK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직접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돈이 안 들어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내, 대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뭐 이런 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 경제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해놨는데 내년 세계 전망을 하면서 선진국 중에서 성장률을 가장 낮춘 게 미국이거든요. 아, 내년에는 미국이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저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도 그 거시경제 모델로 미국 경제 전망합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저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어둡게 보는 데가 일본의 그 노무라 경제연구소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최근에 미국 경제가 내년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성장할 마이너스,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만약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예, 그래서 달러 투자를 올해 많이 하신 분들 이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요. 뭐 올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동안 달러 ETF 샀다가 뭐 최근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예, 대신 N을 좀 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달러로 여쭸는데 달러의 인사이트와 또 엔화의 팁을 또 말씀해 주시는 또 김영희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서강대 다닐 때, 진짜 거시경제가 공부를 할 때, 사실 좀 부끄럽지만, 재미있는 과목은 저한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가 될 정도로 또 인사이트를 높여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1편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또 책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